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Breaking news So the regarding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 정부 당국자 간에 타결했다는 소식도 좀 잠깐 짚어볼까요?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30개월 만에 한중 FTA가 타결된 것인데요. 예.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도 FTA를 맺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부가 금년 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국회 비준 과정도 남아있긴 한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어제 중일 정상회담 열었는데 이 화면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많이 좀 화가 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약 25분간 대화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린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6일과 7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센카쿠 열도 혹은 다오이다오 문제와 역사인식 등에 대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이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회견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한 채 아직 아베 총리와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화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시 주석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놓고 좀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처음부터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그 중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중일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확하다며 일본의 책임을 거론했고요. 예.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또 지역의 평화 등과 관련된 문제라며 역사 문제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 등 그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만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일본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아베 총리를 꾸짖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혹은 다오이다오 영유권 문제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잠시 마주치긴 했다는데 이 시 주석처럼 또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도 또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9일 약 90분간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은 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극동 쿠릴 4개 섬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러시아는 이 섬들이 2차 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예. 시 주석과 만난 시간이 25분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네. 통역 같은 거 감안하면 또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신냉전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르바초프 의견처럼 신냉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고르바초프에 이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 수위가 도를 넘어 냉전 상황에 닥쳤다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1971년 당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신냉전의 상황을 무시한다면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히틀러와 달리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세계 패권의 장악이 아니라며 미국과 서구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나토 회원국이 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핵이나 시리아 내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도 서방과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유러피안 리더십 네트워크는 10일 위험한 벼랑 끝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달 동안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위험한 대치 상황이 무려 40여 차례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이 냉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보고서는 올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으로 지난 3월에 스칸디나비아 항공 여객기와 러시아 정찰기가 충돌할 뻔했던 사건과 또 9월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캐나다 인근에서 벌인 순양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서방과 러시아는 그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려했고요.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긴급 외교 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우체국 직원 8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특별히 우체국 직원만 노린 건가요? 네, 미국 우체국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직원 80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대변인은 해커들이 올해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우체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한 민원인 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예. 하지만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등은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우체국 전신망이 뚫린 사실이 지난 9월 중순에 밝혀져 FBI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중국 정부 해커들이 침입해 그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